최근 차기 당대표 조사가 또 있었잖아요. 이거 표 한번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34.8%로 조금 압도적이네. 압도적이라고 봐도 되나? 정청래 후보 대표가 현 대표가 20.3%, 우원식, 송영길, 김용민, 없음, 모르겠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수치적으로 딱 보이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이기는 한데 저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이제 두 파트만 이제 조사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선의 맞춤형으로 조사를 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총리죠. 현재까지는 총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한다면 네. 아마 많은 당원들의 지금 지지가 좀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대 정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 정신은 분명합니다. 쌍용, 실용과 포용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인 성공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적임자를 반드시 이번에 뽑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정치 제도의 설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당 혁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헌까지 나아가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가 누구냐? 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국민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전 지켜본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정권 1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건 좀 구조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거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결과긴 해요. 어떻게 예전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다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지선 거치고 소위 이제 문조 털레유라는 분들의 어떤 집중 공격. 그렇죠. 반명 행보가 지금 많이 이제 여론을 바꾼 거기도 하고 사실 권리당원으로 가면 조금 더 붙긴 할 거예요. 더 짠물로 갈수록 정청래 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대통령의 어떤 오랜 빌드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반에 아주 힘있을 때 소위 저 세력을 후려치지 않았어요. 야금야금 다 참았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악수부터 해서 뭐 공소 취소 시계 뭐 풀 누려다가 시계 한번 보고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들려고 단추 이렇게 풀었다가 잠궜다가 이렇게. 아유 춥네 이러면 다시 하고 이런 식의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민주당내 중도층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유 너무하긴 했다.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하긴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가 확 저쪽으로 몰린 거예요. 김민석 총리한테. 사실 김민석 총리가 지금 앞으로 과제도 많을 겁니다. 자기 브랜딩을 강화해야 돼요. 네네네. 지금 좀 흐릿하다는 얘기도 많고. 아, 흐릿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해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지, 응원이 이번에 그래 너무했다. 이번에 김민석으로 밀어주자. 저 에너지가 몰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두 가지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연임을 도전하겠다라는 선언 자체가 그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인즉 결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를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지지가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갖다 붙은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혔더라고요. 정청래, 김민석 비판한다. 저 밑에 보면 우리 김민석 총리한테는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한테는 좀 그 워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 국민은 길고 정권은 짧다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비론이네요, 양비론. 그러니까 약간 김용민 의원이 지금 포지셔닝을 새로 잡고 저는 갑자기 김어준 총수의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좀 보이네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그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이 좀 있어요. 붕 떴어 지금 그렇죠. 약간. 그래서 문조 털레위에서 한 분 이제 빠지고 이 용이 들어가. 지금 문조 털 유로 간다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레를 그래요? 빼고 그냥 아예 지우겠다. 빼고 그러니까 약간 오묘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나 이런 것도 그 전당대회 좀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민석 vs 정청래라는 건 사실 인물 싸움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 대통령이 보기에 이 싸움은 친문과 친명의 싸움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노선 경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책임 있는 집권당을 꿈꾸는 사람들 vs 그냥 스트레스만 하고 싶은 철부지들 이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김민석 대 정청래 무슨 인물 경쟁 구도로 돼서 그거는 밖에 있는 국민들한테 어떤 시그널도 주지 못하는 네. 소위 뉘이재명 분들한테 중도 보수한테는 별로 시그널을 못 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그 의원 우리 PD님 아닙니다. 의원의 어떤 얘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전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권력투쟁 아닙니다. 노선투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근데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민석 의원 이제 뭐 아마 김민석이죠. 저 김용민 네. 김용민 후보도 아마 이제 당대표 경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저는 저 얘기 나와요. 인식에도 상당한 제가 그 괴리와 좀 붕뜬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낙제점이다. 그럼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청와대는 사실상 국민주권정부의 1년치 공은 그치. 김민석 총리의 것이다. 그 대통령께서도 이거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마 딴소리 못 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도 그 얘기하셨고 강훈식 네.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리 덕분에 약간 잘 돌아갔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말씀.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을 또 당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덕담까지 해주신 거고 심지어 공항에 배웅하러 나왔을 때도 김민석 총리가 나왔잖아요. 정청래 대표 못 네, 나온 네. 그 자리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의 다 메시지인데 이런 것처럼 마치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조승래 이 레레 브라더스의 그 괴리된 인식처럼 준비 많이 김용민 의원도 굉장히 괴리된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유시민 전 장관이 DJ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야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김민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 이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쌍용 노선 성문을 열고 더 많은 확장을 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구나 그 꼴은. 왜? 만약에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들어오고 더 확장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쪼그라들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아유 너 운동권 몇 개야. 너 그리고 너 언제부터 정치 시작했어? 너 민주당에 언제 들어왔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족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족보 정치가 아니라 족보는 족발보쌈 아닙니다. 네, 족보 정치. 진짜 그만해. 먹고 싶긴 진짜 하다. 아까 내가 참고 있었어. 레레 브라더스도 참고 있었어. 네,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족보 정치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력 기반의 효능감 정치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아마 본인들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느낌으로써 아마 성문을 더 걸어 잠그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너무 다른 방향이에요. 네, 그걸 좀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전대현 몇 개야 묻던 시절은 차라리 나아요. 요즘은요. 김어준이랑도 얼마나 친해요. 아 친분. 지금 김용민 의원이 그걸로 지금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거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당 참 꼬라지 좋아졌다.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그 집권당의 총리 낙제점을 주고 앉아 있습니까? 오, 아니 진짜. 지지율이 말이 60% 돼? 넘는데 어떻게 오, 낙제를 진짜. 주지? 아니 그러니까 F야 F? 만약에 낙제점이라도요.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공격하죠. 해야지. 아니 거기에 김민석 대해서. 총리가 낙제면 김용민 의원은 낙낙제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뭐 많이 하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풍경이에요 이게. 네, 되게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희한해. 너무 이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상하다. 자연스러워. 근데 저런 네, 얘기를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라디오 나와서 하냐고요. 아, 그러게요. 저런 얘기를. 현 집권 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반명하겠다는 것 같아요. 저런 멘트를 보면.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런 게 이제 다 티가 나가지고 네.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봅니다.